set me up, put me down. You're just making me out, be all down. Set me up, put me down. You better give it up. Yeah, give it up. Quit your messing around.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떠한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 상을 수여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되게 웃기죠? 그죠? 첫 번째부터 웃깁니다. 사방에 널린 똥으로 음식을 만들 순 없을까? 라는 호기심이 있었다고 해요. 화학상을 실제로 수상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저희 같이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에 널린 똥으로 음식을 만들 수 없을까? 라는 궁금증. 동물의 똥으로 음식을 만들 수 없을까? 라는 문장 먼저 같이 영작해 보도록 할게요. 없을까? 뭐뭐 할 수 없을까? can't, 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음식은 make food가 되는 거겠고요. 동물의 똥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 여기 그 똥이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선 이 문장에선 저희가 dung이라고 사용할 거예요. dung. 뭔가 한국어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그 가로 안에 있는 거는요, 배설물이라고 해서 excretion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dung이라는 단어는 조금 비속어는 아니지만 조금 어떨 땐 적절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나 situation들 같은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요, excretion으로 여러분들이 대체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dung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Can we make food from animals' dung? 한 번 더. Can we make food from animals' dung?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동물의 똥으로 과연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하필 동물의 똥이었는데? 사방에 널려있기 때문에 너무 많으니까 라고 생각을 했대요. 없을까? 음식을 만들 수 동물의 똥으로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문장이었죠? 그렇죠. Can't we make food from animals' dung?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Can't we make food from animals' dung? 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어디? 사방에 널린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방에 널리는 영어로 우리가 all over the place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랑 색깔이 맨 뒤에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방금 완성했던 흰색 부분에 all over the place만 여러분들이 추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겠네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Can't we make food from animals' dung, which is all over the place? One more time. Can't we make food from animals' dung, which is all over the place? 여러분들 혼자.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호기심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한두 번 느껴본 적 아닐 거예요. 우리 단체 사진을 찍었을 때 꼭 내 친구는 눈을 감어. 쟤는 왜 눈을 감지? 나도 눈을 감았다. 이런 경우 한두 번이 아닐 텐데 이것도 이 사람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실제로 수학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같이 영어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눈 감은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려면 몇 장을 찍어야 할까라는 문장입니다. 먼저 이 내용 먼저 문장을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은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려면 몇 장을 찍어야 할까? 뭐뭐 하려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 감은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려면 몇 장을 찍어야 할까? 사진을 몇 장을 찍어야 할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내용 같이 문장으로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작! To have everybody open their eyes, how many pictures should be taken? To have everybody open their eyes, how many pictures should be take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뭐 하려면, 어떻게 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진이 taken, 찍혀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진 찍자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로 let's take pictures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찍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take picture 라고 이야기했는데 의문문이잖아요.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치를 시켜준 거고요. How many pictures should be taken? 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다시 한 번만 더. To have 모든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게 하려면 open their eyes, 눈을 뜨려면 How many pictures should be taken? 얼마나 몇 장의 종류의 사진이 찍혀야 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언제 그게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그룹으로 단체 사진 찍을 때 그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뭐뭐 할 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눈 감은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려면 몇 장을 찍어야 할까? To have everybody's eyes open, how many pictures should be taken?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제? 단체 사진을 찍을 때 라고 이야기했죠. 다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시작! When we are taking pictures as a group, to have everybody open their eyes, how many pictures should be taken? 한 번 더. When we are taking pictures as a group, to have everybody open their eyes, how many pictures should be taken?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룹 사진을 찍을 때 모든 사람들이 눈 뜨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몇 장의 사진을 찍어야 하니? 라는 게 두 번째 호기심이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가 조금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한 대여섯 번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호기심입니다. 세 번째 호기심은요. 바로 딱따구리에 대한 호기심이었습니다. 딱따구리가 이렇게 나무를 쪼아대는데 왜 걔는 머리가 아프지 않지? 라는 게 호기심이었습니다. 나무를 쉴 새 없이 쪼아대는 딱따구리가 두통을 앓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딱따구리가 두통을 앓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 라는 게 바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무엇일까? 딱따구리가 두통을 앓지 않는 비결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딱따구리는 영어로 woodpecker. 딱딱딱딱딱. woodpecker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 내용 영어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Why don't woodpeckers get headaches? Why don't woodpeckers get headaches? 왜 woodpeckers는 머리가 안 아픈 건데? 그 비결이 뭔데? 근데 어떤 딱따구리인데? 하루 종일 나무를 쪼아댄대. 무엇일까? 딱따구리가 나무를 쉴 새 없이 쪼아대고 있는 딱따구리가 두통을 앓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 라고 나와 있습니다. 틀 잘 보세요. 이 노란 색깔은 딱따구리가 어떤 딱따구리인지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장에서. 수식해주는 역할을 할 때 우리가 영어로서 어떤 문장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영어들을 사용을 하는지, 구로서 사용을 하는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정리하시면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Why don't woodpeckers pecking woods constantly get headaches? Why don't woodpeckers pecking woods constantly get headaches?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지 않는 건데 woodpeckers, 어떤 woodpecker냐면은 계속해서 wood, constantly 딱따구리가 영어로 woodpecker이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쪼다라는 의미로서는 영어로 peck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네들은 constantly,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무를 쪼아대는 이 애들은 왜 headache를 안 가는 건데? 가 바로 궁금증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영작했습니다. 하나씩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읽어보아요. 시작! Can't we make food from animals' dung, which is all over the place? Can't we make food from animals' dung, which is all over the place? 두 번째입니다. When we are taking pictures as a group, to have everybody open their eyes, how many pictures should be taken? When we are taking pictures as a group, to have everybody open their eyes, how many pictures should be taken? Last one. Why don't woodpeckers pecking woods constantly get headaches? Why don't woodpeckers pecking constantly get headaches? 라고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그노벨상에서 어떤 주제들이 수상을 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주제는요, 조금 특이했습니다. 실제로 다큐멘터리로 제작되기까지 했다는데요.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Now you talk about another man. Just set me up. Put me down. Just make me out. Be all proud. 이번에는 회색 곰에 너무너무 지나친 사랑을 가지고 있던 아저씨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옷을 만들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하나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안전기술상을 받았다고 해요. Received an Ig Nobel Prize in Safety Engineering. Safety Engineering, 안전기술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안전기술상을 받았는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저씨는요, 이 회색 곰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발명을 했다고 해요. 이 내용을 저희가 이번에는요, 긴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할게요. 회색 곰을 너무 사랑한 남자는 회색 곰에 영향받지 않는 회색 곰 보호복을 발명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회색 곰에서 보호할 수 있는 보호복을 만들게 된 거죠.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남자는 회색 곰 보호복을 발명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는 회색 곰 보호복을 발명했다. 남자는 발명했다. 발명은 우리가 invent, 발명하다 라고 우리 단어 알고 있죠? invent, 그죠? 회색 곰 보호복이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보호복을요, 이게 원래 뭐라고 처음에 우리나라 말로 가지고 오니까 이제 보호복이라고 바꿨는데, 영어상으로 보게 되면은 이걸 갑옷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다가 가로 쳐놓고 갑옷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갑옷은 바로 a suit of armor 이라고 부릅니다. a suit of armor 이라고 부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A man invented a suit of armor. A man invented a suit of armor. A man invented a suit of armor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도 영어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영어로 찾아보면은 이 gear 자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한글로 번역될 때 우리가 회색곰 보호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아저씨가 회색곰 보호복을 만든 게 아니라 갑옷을 만들었는데 그 갑옷을 만들게 된 가장 큰 계기가 회색곰에 대한 사랑이 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확장할게요. 이 단어 이 문장 잘 외우고 계세요. 회색곰을 너무 사랑한 남자가 회색곰 보호복을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색곰, 남자는 회색곰을 너무 사랑한 남자는 발명했다. 회색곰 보호복을 발명했다.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문장 읽고 단어 보도록 해요. 시작! A man who loved grizzly bears so much invented a suit of armor. One more time. A man who loved grizzly bears so much invented a suit of armor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색곰은 저희가 영어로 grizzly bears라고 부릅니다. grizzly bears, 바로 회색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색곰을 너무 사랑한 남자, loved so much, 너무 사랑했던 그 남자가 갑옷을 발명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저희 다 왔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 내용을 정말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회색곰에 영향받지 않은 혹은 회색곰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만들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는 회색곰을 너무 사랑한 남자는 발명했다. 갑옷을 발명했고요. 그 갑옷은 회색곰에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갑옷이 되는 거겠죠? 같이 먼저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A man who loved grizzly bears so much invented a suit of armor with which he could protect himself from grizzly bears. One more time. A man who loved grizzly bears so much invented a suit of armor with which he could protect himself from grizzly bears. 여러분들 혼자. Alright,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남자에 대해서 다큐멘터리가 제작이 됐었대요. 바로 이 내용인데요. 이 사람이 만든 그 갑옷인 거예요, 이게. This is a suit of armor that he made it himself. 그가 스스로 만든 거죠. 근데 이걸 만들고 이 사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더라고.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자, 요 내용입니다. 같이 그냥 가볍게 읽고 내용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영화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영화에 대한 내용은요, 어떻게 갑옷을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물이라고 합니다. 같이 먼저 읽어봐요. 시작! The film documents Hurtubis's diligent work to improve his homemade grizzly-proof suit of armor, his efforts to test the resilience, and his forays into the Rockies to track down the grizzlies he dreams of meeting.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 다큐멘트는요, 이 아저씨의 마지막 last name이에요. Hurtubis, I don't know how you pronounce it. last name들은요, 일반적으로도 그 현지 사람들도 너무 다양한 민족들이 와 있기 때문에 잘 발음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추측해서 발음을 하는 건데, it might not be accurate. 이게 아마도,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urtubis, either one. Diligent, 바로 성실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실한 일들이 어떤 성실한 업적들을 이야기하냐면요, improve, 향상시키는 거예요. 어떤 걸 향상시키냐면은 그가 집에서 스스로 만든 grizzly에서 보호를 할 수 있는 proof가 가능한, 방어가 가능한 suit of armor, 갑옷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갑옷에 대해서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다큐멘터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의 노력, to test its resilience, 바로 회복력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의 forays, 바로 trial, 시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nto the Rockies, 럭키 산맥까지 가가지고 이거를 시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track down, 따라가는 거죠. 뭘 따라갔던 거예요? grizzly를 만나는 꿈을 내가 이제 쫓기 위해서 막 이 옷을 입고 가가지고 grizzly를 만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그 노벨 프라이즈를 딱 수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가 말했던 수상 소감을 영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회색곰 갑옷을 만들었던 수상자는요, 단순히 나는 회색곰이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난 그저 회색 꿈을 마음껏 관찰하고 싶었어요. 이것이 나를 그 무엇보다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영어로 살펴보도록 해요.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I just wanted to observe grizzly bears as much as I want. This made me happier than ever. 한 번 더. I just wanted to observe grizzly bears as much as I want. This made me happier than ever.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는 단순히 뭘 하고 싶었냐면요. observe, 관찰하고 싶었다고 해요. 무엇을? 회색곰, grizzly bears를 내가 원하는 만큼 계속 관찰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이 나를 그 무엇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as much as I want는요. 내가 정말 원하는 만큼 마음껏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와, 이 사람이 정말 곰에 대한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그노벨 상을 받으려면은 수상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 상을 수상할 수 있는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상 기준은요, 첫 번째, 웃음을 터뜨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도 같이 영어로 살펴볼게요. 두 가지 기준이 있었죠? Selection of standards. The first one. It has to make you laugh. 너를 웃게 만들어야 한다. It has to make you laugh. 두 번째는요, 웃음이 호기심, 생각으로 이어져야 한다. 호기심, curiosity, curious.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단어 품사 다르게 함께 꼭 학습해 두시고요. Standards of selections.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좀 기니까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After the laughter, it should make you be curious about the topic. Then, in the end, it should make you think. 한 번 더. After the laughter, it should make you be curious about the topic. Then, in the end, it should make you think. 라고 나와 있습니다. 웃음 이후에는 당신을 be curious, 뭔가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있게끔 만들어야 한대요. 그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 호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Curiosity. Curiosity. 바로 호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 호기심에 대해서 또 한 명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인슈타인인데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호기심이 많았을 뿐이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두 문장 같이 영어로 먼저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나에겐 특별한 재능이 있지 않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에겐 뭐뭐가 있지 않대요. 특별한 재능이 있지 않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시작! I don't have special talents. I don't have special talents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재능이 없다. 그럼 뭐가 있는데? 호기심이 있다. 그것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굉장한 호기심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있을 뿐이다. 굉장한 호기심이.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I just have great curiosity. I just have great curiosity. 여러분들 같이 읽어봐요. 시작! I don't have special talents. I just have great curiosity. 큰 소리로 여러분들 스스로. Alright, 잘하셨습니다. 아인슈타인도 단순히 어떠한 토픽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많아서 그렇게까지 위대한 발견들을 했던 거고요. 여러분들도 오늘 돌이켜보면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 단순히 그냥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로 끝나지 않고 큰 위대한 발견으로도 이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바로 팝퀴즈입니다. Alright, it's time for today's pop quiz. 오늘은 저희가 정말로 전 세계적으로 영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노벨상이 아닌 노벨상 같은 노벨상이 아닌 그런 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죠. 사실 우리나라 여러 연구자들과 학자들도
이왕이면 노벨상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노벨상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 연구를 하는데요. 그런 노벨상을 풍자한, 패러디한 그 상이 바로 오늘 저희가 계속 이야기 나눴던 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죠. 이렇게 여러 가지 큰 발견을 이끌기까지는 우리한테는 호기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도 많았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웃음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들도 많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팝 퀴즈를 맞출 수 있는지 오늘의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문제는 이겁니다. What is the name of a prize that is a parody of the Nobel Prizes? What is the name of a prize that is a parody of the Nobel Prize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답 알고 계신 친구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와서 정답 꼭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1시간 동안 수업 따라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는 것도 잊지 마세요. See you later. Bye bye.